네, 그럼 LG SDC 2023 첫 번째 날 트랙 1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트랙의 마지막 강연인데요. 이번 순서는 Structure Aware, Cross Attention 방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MEF 이미지 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주실 LG전자 김병남 책임 연구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병남 책임연구원입니다. BS본부 ID 사업부 ID 개발 담당의 소프트웨어 개발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본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 내용은 구조인식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다중 노출 이미지 융화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발표할 콘텐츠는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기술 2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 본 기술의 주요 목적인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 설계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요 모듈인 디테일 스트럭처 컴펜세이션 모듈과 스트럭처 어웨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된 네트워크 모델의 성능 지표와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지 주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 프로세싱은 단일 장면의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여러 장면을 사용해서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촬영용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촬영된 이미지는 카메라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제약상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렌즈 또는 디바이스를 가져야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촬영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이 고성능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멀티 익스포저 퓨전 기술이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멀티 익스포저 퓨전 방식은 AI 기술, 즉 딥러닝 기술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딥러닝 기술 이전의 핸드크래프트 퓨전 방식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또는 이미지의 변형을 통해서 파라미터의 특성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딥러닝 퓨전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 정보를 퓨전 메커니즘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또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 방식은 AI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찍은 사진의 밝기를 개선하는 로라이트 어넨스먼트, 안개나 빗물을 제거해주는 디헤이징, 디레이닝 분야, 이미지에서 원하는 대상을 추출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멀티모달 방식의 설계가 확대되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의 프리프로세싱 개념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이미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멀티모델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리프로세싱 기술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서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밝기의 불균형성,
그리고 복잡한 구조 및 섬세한 표면에서의 디테일 로스,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컨텍스추얼 정보가 손실되면서 컬러 리프레젠테이션이 감소되는 등의 아직 그러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성능 향상을 위한 모델들이 소개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 프로세싱에서 가장 주안점을 줘야 할 부분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이미지 손실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가장 쉽게 고성능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캡처해서 그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메모리,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하드웨어의 제약사항 등을 가지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극도로 노출된 2개의 이미지의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두 입력 이미지가 가지는 각각의 브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 영역과 다크니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이미지 손실 정보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였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딥러닝 기반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개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케일 방식을 이용한 엣지 프리저빙 모델입니다. 이 연구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미지의 구조 및 컬러 특성의 손실 정보에 대해서 이미지 디테일 정보 복원에 초점을 맞춘 모델입니다. 여러 개의 저해상도 입력 이미지를 여러 사이즈로 다운스케일링 시키고 각각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의 스트럭처 정보를 나타내는 피처맵의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특징 맵의 파라미터 웨이트썸을 통해서 최종 이미지를 추론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이후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의 백본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엣지 스무싱 또는 할로 이펙트 등과 같이 경계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여러 대상 이미지가 여러 개로 보이는 할로 이펙트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멀티스케일 방식 이후에 디테일 정보를 보다 더 잘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고, 그 중에서 확장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한 디레이닝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존의 컨볼루션 모델이 가지는 고정된 커널 사이즈로 인해 입력 이미지에 대한 고정된 수용 필드를 가진다는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확장된 수용 필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할 필요 없이 기존의 커널 사이즈에서 확장 팩터만 추가해서 기존의 3x3에서 5x5, 7x7 등과 같이 확장된 수용 필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같은 학습 시간 대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앞서 멀티스케일 방식처럼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형하는 방식의 멀티스케일러 방식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이 실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비오는 장면의 빗물 정보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미지의 손실 정보를 아래 서브 네트워크에서의 확장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모델입니다. 본장에서는 딥러닝 방식을 이용한 스트럭처 어웨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멀티 익스포저 이미저가
단일 장면에서 각각 다른 노출 조건에서 촬영된 이미지라는 점, 즉 입력 이미지들의 스트럭처 정보와 컨텍스추얼 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출 조건에 따라서 이미지 정보, 손실 정보가 각각 다르지만 이 손실은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모델의 주요 구성은 스트럭처 디테일 어그레이션 블록으로 이루어진 피처 추출 부분, 그리고 스트럭처 웨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퓨전 모듈, 그리고 퓨전 추출된 이미지로 복원하기 위한 리컨스트럭션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추출 모듈에서 사용되어진 스트럭처 디테일 어그레이션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디테일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일 이미지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추출된 이미지가 학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해당 모듈이 설계되어졌는데요. 멀티스케일 확장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 피처 맵을 컨캐시네이션, 즉 영석적으로 결합을 했고,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공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처 커넥션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의 특성이 추가로 보완되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제 모델 설계의 주요 키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스트럭처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처 모듈에서 추출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는 특성 정보는 다른 입력 이미지의 손실된 정보를 복원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기본 베이스는 셀프 어텐션 방식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러면 셀프 어텐션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특정 지점의 타겟 픽셀 정보에 대해서 이미지 전 영역에서 픽셀 시뮬러리티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미지 내에서 타겟 픽셀과 유사한 픽셀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여러 이미지 분할, 추적, 인식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픽셀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입력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서의 손실을 다른 입력 이미지의 동일한 부분 또는 유사한 픽셀 정보를 통해서 보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모델 설계에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의 키포인트는 크로스 어텐션 맵이라는 두 이미지의 특성을 쉐어한다는 것입니다. 손실 정보가 서로 다른 이미지이지만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타겟 이미지의 손실 정보가 유사한 픽셀 정보에 의해서 복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 맵은 웨이트 썸을 통해 서로 융합되어지고 최종 이미지로 구성하기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모듈로 통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설계된 모델의 성능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능 지표에서 사용된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의 테스트 이미지는 멀티 익스포즈드 이미지와 하이 퀄리티를 가지는 오리지널 이미지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핸드크래프트 방식과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최신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오리지널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와의 유사성 측정 지표를 나타내는 QMSSM, 그리고 픽셀의 컬러 표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엔트로피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QEN, 그리고 디테일 정보와 이미지 경계선에서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Average Gradation QAVG 성능에서 저희 모델이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결과 이미지는 각각의 비교 모델에서 생성된 결과 이미지들입니다. 오른쪽 제일 마지막 이미지가 저희가 설계한 모델에서 추출된 결과 이미지입니다.
컬러 표현, 컬러 리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디테일 프리저빙 면에서 좀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럭처 웨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 퓨전 프로세싱 모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미지 퓨전 프로세싱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딥러닝 기반 이미지 퓨전 프로세싱 이용해 나이트 모드라는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에서 여러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에서 밝기 및 컬러 특성을 개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또한 S사의 경우도 여러 이미지를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 디테일 어낸스먼트 엔진이라는 모듈을 설계했고요. 이를 통해서 하이 퀄리티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딥러닝 퓨전 방식을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또는 로봇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 모델 설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예. 잠시만요,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MEF 이미지에서 그 인풋 이미지가 지금 보면은 오버 익스포저랑 언더 익스포저 이미지 두 쌍만 들어가는 구조인지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두 이미지가 정합된 상태로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고, 또한 그 현재는 지금 입력이 지금 두 가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가 사실 여러 가지 그 노출 상황에서 두 장에서 이제 연속된 이미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도 이제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개의 그 구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채널 어텐션이랑 그 크로스 채널 어텐션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본 모델의 입력 이미지는 extremely over exposed 이미지와 extremely under exposed 이미지, 가장 최악의 포화 이미지를 가진 밝기로 포화된 이미지, 그리고 가장 최소로 노출된 가장 어두운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력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입력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메모리를 손실이 커지고요. 그리고 계산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입력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겠죠. 하지만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제한된 메모리 용량,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디바이스에서, 특히 차량용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 성능 만족하려면 최소한의 입력 이미지를 이제 상대로 설계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뭐였죠? 입력 이제 학습된 이미지는 그 트레이닝에 사용된 학습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이미지에서 우리가 가장 익스포저 레벨을 조정을 해서 가장 오버 익스포저 익스트림리 오버 익스포즈드 이미지와 익스트림 언리프트 두 입력을 임의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할 땐 그라운드 스루로 정상적인 이미지를 통했습니다. 본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그 추출된 정보를 퓨전 모듈에서는 우리가 설계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또는 효율적으로 퓨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 이미지로 최소한 성능을 위해서는 그 설계된 모듈이 제대로 학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으로 출력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죠?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사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 자료에는 빠졌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가장 포커싱 되는 부분이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에서의 가장 키 포인트가 크로스 어텐션 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맵은 언더 익스포즈드와 오버 익스포즈 두 가지 이미지로 융합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파라미터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된 이미지는 두 개입니다. 오버 익스포즈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특성 정보와 언더 익스포즈된 이미지의 특성 정보는 서로 손실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력 이미지에서 그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의 그 픽셀 시밀러리티, 즉 픽셀 유사성을 계산하는 그 값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버 익스포즈된 이미지와 크로스 어텐션 맵과의 계산된 피처 맵과 언더 익스포즈와 크로스 어텐션 맵과의 계산돼서 얻어진 피처 맵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특성을 다시 또 융합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융합된 이미지로 최종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모드를 거쳐서 최종 이미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줄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필요한 게 맞는 건가요? 입력으로? 기본적으로 멀티 익스포저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장면에 여러 장의 노출 정도가 다른 이미지를 취합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애플사나 A사나 S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같은 이미지 정보, 즉 스트럭처 정보와 컨텍스트 정보가 같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이미지 특성을 손실된 정보를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보상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캡처하게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러 장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캡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캡처된 이미지가 메모리라든가 디바이스 특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추출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제 메모리 제약 사항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거죠. 네. 저 궁금했던 게 차량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네. 차량에서 한순간에 사진 찍을 때 그러면 다른 노출 환경에 여러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시간적으로 텀이 1초, 2초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수 마이크로 또는 수 미리세컨드 정도 타임 갭으로 차정되는 거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영상에 지금 설계된 모델의 연구는 단일 이미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영상에 적용할 때는 동영상의 프레임을 하나씩 뽑아내서 그걸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즉 그 말은 이미지로 변환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설계 모델은 이미지로 됐지만 이게 확장이 된다면 동영상으로 확장이 된다면 타임 정보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같은 타임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 간에서 유사 정보를 추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PC 레벨에서 이제 본 모델은 설계가 되어졌고요. 실질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경량화라든가 또는 소스 코드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뒤에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의 최학용 연구원입니다. 지금 그 크로스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환경에서 노출 정도를 바꾼 두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가 지거나 이런 때 이제 한 사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그 노출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노출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주 그 밝은 환경에서 그 카메라의 그 셔터 타이밍에 의해서 노출 정보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서 보면은 되게 밝은 이미지가 있고 또 같은 이미지이지만 되게 어두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어두운 영역이지만 그게 그림자로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델의 가장 주안점은 그림자가 있던 너무 밝아서 눈부신 영역이 하얗게 포화된 영역이 있든 간에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의 구조 정보라든가 컨텍스츄얼 정보는 동일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세츄레이션 영역의 그 영역과 다크 세츄레이션 영역은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에 손실된 이 영역은 다크 세츄레이션에서는 정상적인 이미지로 노출된 조건을 가지게 될 거고요. 다크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그 손실 정보는 브라이트 세츄레이션 영역 이미지에서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같은 포지션에서 하나는 브라이트 포화되고 또 다른 영역에서 동일한 영역에서 다크 세츄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이미지가 가지는 스트럭처 정보 또는 그런 컨텍스트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충분히 시간이 있는 관계로 또 질의응답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이 충분해서요. 마음껏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내용이 이제 제가 아는 지식과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오버돼서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제안하신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화질 향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픽셀 수나 이런 고화질의 고영상 이런 것들로 갈수록 그 연산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초당 프레임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이제 고 프레임 그런 영상이 재생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것들은 조금 연산이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요거 제안하시는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그 픽셀 수나 프레임 수까지 커버가 될지,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 그런 연산이 혹시 연구가 된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런 표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입력 이미지는 1280720 그리고 SD 해상도 정도로 해상도 이미지로 테스트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이즈가 클수록, 입력 이미지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전제 조건, 모바일 디바이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사항이 있죠. 우리가 차량용이라든가 카메라,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여러 가지 카메라 센서에 아주 좋은 성능의 렌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의 메모리, 그리고 그런 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러닝 타임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이런 모델을 설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차량용,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차량용 그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메모리 처리 속도라는 거는 되게 엄격하게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위성 사진에 대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상업적인 위성 사진도 있지만 군사 목적으로서의 위성 사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사일, 요새는 미사일에도 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들어가서 타겟을 자동으로 찾아가고 AI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타겟을 찾아가고 자기가 터지는 시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폭파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쉬운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요즘 최근에 저희 망막 인식 센서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센서가 아주 성능이 좋으면 카메라 센서에서 망막을 인식했을 때 바로바로 인식이 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카메라에 되는 그 카메라 센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성능의 카메라 이런 사이즈의 막 카메라 뭐 이런 사이즈 카메라를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야 돼서 이 망막 인식은 말 그대로 보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정확도에서. 그런 부분이 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조건에서의 사용 조건에서의 그런 제약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하고 만족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의 조건에도 만족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정말 김병남 책임연구원님의 발표에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트랙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멋지게 장식해주신 LG전자 김병남 책임연구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